네. 저는 경험 위주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저를 아는 분들이 한 5 분이 저 꼬임에 속아 가지고 판교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0 년, 15년 전 된 분들인데, 한 분은 면목동 살았고 또 한 분은 상계동 살았고 어떤 분은 정릉에 살고 그리고 저기 어린이 대공원 옆에 화양리도 살고, 결국은 서울의 강북 쪽에서 살던 분들인데, 강북은 한국이고 판교는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졸랐어요. 그 당시에 제가 판교에 미쳐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갈 때는 자기 집 면목동이나 정릉에서 2억 3 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판교 가서 자기 스스로 부동산 투자를 너무 잘한 거죠. 뭐 단독을 사도 돈이 30 억이 돼 버렸고, 아파트를 사도 30 억이 되고. 그래서 인간 채무사비를 만나 가지고 한 10 배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교를 가면 밥 얻어 먹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부동산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내가 투자할 걸 괜히 그 사람들만 부자 되게 만들고 나는 맨날 걸어 다닌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생님인 제가 남들만 돈 많이 벌게 해 주고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버는 돈은 또 다른 돈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한 말을 메모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상가 주택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2 세가 하든 그 상가 주택은 신도시에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경쟁이 되는 거예요. 희소 가치가 있는 집이죠. 제가 한때는 전원주택에 또 미쳐 가지고 전원주택을 가장 짧은 용어로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다가, 제가 TV조선에서 한참 방송을 한 10번 정도 했는데 그 PD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무섭 때문에 전원주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매번 방송할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전원주택은 냄새가 안 나야 된다." 그랬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전원주택을 갔는데 냄새가 나서 돌아온 사람이 90%예요. 공해가 그만큼 많은 거죠. 제가 지금 저희 집을 한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다가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일단 저희 집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당이에요. 그리고 돈 받고 안 팔겠어요. 다시는 그런 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을 기준으로 제가 오늘은, 그럼 전원주택을 상가로 만드는 사람이 부동산에 성공할 거라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전원주택의 가장 큰 조건이 있는데, 이 전원주택을 상가주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인데, 일단은 전원주택 단지에 가시면 정화조가 통합이라 해야 돼요. 정화조를 안 묻고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마을마다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아요.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가 있냐 없냐 물어봐요, 동네 가서. 정화조가 없이 자동으로 나가는 땅, 정화조 없는 동네, 적으세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돗물이 있냐 없냐. 되게 쉬운 거예요. 수돗물이 있냐 없냐. 동네 마을 수도냐 아니면 군에서 수돗물을 만들어 준 거냐. 그러니까 수도세를 요금을 내는 수돗물이라 해야 됩니다. 마을 수도는 안 되고요. 수도가 있어야 된다. 되게 쉽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가스가 있냐 없냐 물어요. 도시가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정말 돈을 갖고 싶다 그러면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수돗물이 있느냐, 도시가스가 있느냐, 정화조가 통합이냐. 이 세 가지가 있는 데가 엄청 널렸어요. 그리고 도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만 들어가면 돼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2차선이다 넓어야 된다 그랬는데, 넓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찾아오기가 어려울수록 좋아요. 제가 앞에 말한 세 가지를 적으셨다가 그런 땅에 100평만 사세요. 100평. 만약 200평을 살 돈이 있으면은 그냥 2개를 사요. 2개를 차라리. 우리나라 건축법은 땅이 100평 넘는 거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요. 100평을 넘게 거다가 집을 짓다 보면은 결국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타산이 안 맞고 팔리지도 않고, 200평의 땅이 있으면 반을 갈라서 두 집을 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보시면 쌍둥이 집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 갔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땅콩집도 생기고 이상한 집이 많이 생긴 거죠. 우리가 맨날 LG 트윈타워 보고 배운 게, 맨날 쌍둥이 집을 짓는다 그래 사람들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누군가가 잘못 간 길인데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고,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집을 사거나 뭐 땅을 팔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내가 볼 때는 한 이틀만 연구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20년 한 것만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예요. 이놈의 검색창에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전문가가 돼야 돼. 한 이틀만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스, 통합, 정화조, 수도 세 가지가 있다면, 땅은 있잖아요. 땅도 남향이고 북향이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건축 허가만 나면 돼요. 이 장사를 하다 보면요. 근데 1층은 그 전원주택 가가지고 1층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1층은 반드시 상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네 차도 지나가고 동네 개도 지나가고 1층에서 잠을 굳이 잘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락방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편한 거죠. 다락방이 63빌딩 정상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망. 제가 우리 집은 땅이 100평인데 저희 다락방에서 보는 그 전망이 100만 평이 보여요. 100만 평이. 100만 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별내 신도시, 별내지구 하나 많은 거죠. 별내지구. 그리고 여러분들은 꿈이라는 게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길려 박사 그 일대기를 쭉 보다 보니까 그분이 공통적인 첫 번째부터 끝날 때까지 말이 꿈이더라고.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뉴스를 듣고 그러다 보면 내 꿈이 도대체 뭐야? 그래, 상가주택이야. 내가 장사를 할지 모르더라도 1층에서 뭐든지 자기 취미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손님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기술은 다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팔아도 되고, 뭐 하다못해 뭐 옛날 그 무슨 전통차를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땅에서 뭔가 하면 그 사람 얼굴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울 경기도 지나가다가 산골짜기에 부부가 이렇게 장사하고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그 도와주고 싶고 막 홍보도 일부러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땅은 100평 정도고 그 세 가지가 되는 지역을 꼭 만나게 되면 그게 명당이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집이 안 팔리는데 그 땅을 왜 안 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땅인데. 제가 친한 사람을 다 얘기했더니 내가 아무리 친해도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고 옆에 집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가 접해 있는 땅은 현재 시가로 최소한 1,000만 원 가는 땅이에요. 그 1,000만 원 가는 땅을 한 200만 원쯤에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횡재예요. 내가 상가주택을 질 수 있는 세 가지가 그 되어 있는 땅이 1,000만 원, 현재 시가로 제가 볼 때 1,000만 원 가는 땅인데 한 200에 팔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싼 거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자리를 꼭 찾으시라는 거죠. 올 가을에는 그런 땅을 꼭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만 보세요. 저한테 뭐 일을 달라 돈을 달라 하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